대부분 집에서 영화관 같은 대형 스크린으로 콘텐츠를 감상해보고 싶은 로망 있지 않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50인치 TV로만 보는데 최소 85인치, 100인치 TV로 갈아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요. 물론 요새 TV도 상당히 저렴해졌기 때문에 그냥 TV를 살 수도 있는 거지만 85인치 정도만 넘어가도 설치나 이사 문제 때문에 쉬운 결정이 아니죠. 하지만 빔 프로젝터라면 100인치를 넘어서 120인치, 160인치도 가능한데요. 문제는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스크린 설치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프로젝터 자체의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무턱대고 싸다고 완전히 저가형을 구매했다가는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렇다고 진짜 제대로 쓸만한 빔 프로젝터는 최소 100만원, 200만원대는 가야 되는데요. 사실 저도 그래서 엄두도 못 내고 있었죠. 근데 그런 고민을 없애줄 가정에서 충분히 쓸만한 입문기 모델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제품은 TD98 프로로 썬디알에서 제품을 제공받았는데요. 과연 이게 수백만원짜리 빔프만큼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로망을 만족시켜줄만 할까? 그런 의구심이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막상 한 달 정도 써보니까 너무 괜찮아서 사실 6월 초 알리세일 때 한번 미리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빔 프로젝터 자체에 만족한 것도 있지만 진짜 이유는 가격입니다. 이게 너무 저가형은 아니지만 가성비 좋은 가격으로 무려 3,000원씨의 충분한 밝기를 가지고 있어서 밤에는 물론 낮에도 어느 정도 감상이 가능하고 오토포커스랑 오토키스톤 같은 편의 기능도 다 갖추고 있으면서 별도의 스피커 없이 내장 스피커만으로도 충분히 쓸만한 이 가격대에서 만나기 힘든 프로젝터인데 여기에다가 알리세일까지 더해지니까 가성비가 너무 괜찮았죠. 추가적으로 단독 할인 코드까지 더해져서 중복으로 사용 가능하니까 그냥 조금 흥미가 있어서 보러 오신 분들도 이거 사야겠는데? 라는 가격이 완성됩니다. 어쨌든 자세한 할인 정보와 구매 정보는 영상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고요. 이번에는 작지만 소소한 선물도 준비했는데요. 썬디알 측에서 스크린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저는 이미 스크린을 설치해놔서 이건 구독자분들한테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크린 설치가 애매할 수도 있고 수량이 딱 하나밖에 없기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신 분들만 댓글에 웃는 이모티콘 2표시를 함께 달아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어떻게 생긴 녀석인지 뜯어봐야겠죠? 구성품을 보면 본체가 있고 전원선이 있는데 일반적인 TV 같은 데 꽂는 팔자 코드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직구 제품이라 유럽형으로 코드가 살짝 얇아요. 이대로 써도 문제는 없지만 아무래도 헐겁기 때문에 집에 굴러다니는 거 있으면 바꿔줘도 되고 따로 구매를 해도 그리 부담되는 가격은 아니니까 교체를 권장드리긴 합니다. 외부 기기 연결용으로 HDMI 케이블도 하나 들어있고요. 그리고 설명서는 한국어 지원은 안 되니까 참고하시고요. 밑에 미끄럼 방지 고무 패드는 기본적으로 부착이 되어 있는데 이건 뭘까요? 천장에 부착할 수 있는 거치대 마운트용 나사도 4개가 들어있고요. 고무 패드도 천장용인가 싶기도 하네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리모컨. 요새 전자제품이라면 뭘 사든 리모컨 하나씩은 들어있잖아요. 근데 저렴한 제품일수록 대부분 투박하게 생긴 리모컨이 들어있는데 TD98 프로는 나름 디자인된 깔끔한 형태입니다. 여기서 넷플릭스나 유튜브 바로 가기는 따로 없지만 기본적인 포커스 조절이나 외부 입력 같은 필요한 건 모두 있어서 사용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디자인부터 보면 TD98 프로는 요즘 많이 나오는 작은 원통형 미니빔보다는 확실히 거치형 홈시어터 프로젝터에 가까운 느낌입니다. 전면에는 큰 렌즈가 자리 잡고 있고 썬디알 로고가 새겨져 있네요. 전체적으로 각진 박스형 디자인이라 책상 위나 선반 위에 올려놨을 때 꽤 안정감 있어 보입니다. 특히 이 제품은 휴대성보다는 집에 고정해놓고 쓰는 쪽이 더 어울리는 디자인인데요. 크기가 아주 작진 않지만 그만큼 렌즈 성능이나 발열 구조가 여유가 있겠죠. 확실히 캠핑 같은 휴대용보다는 집에서 시즈 모드로 두고 쓰기 좋아 보입니다. 다만 설치 편의성에서 아쉬운 점은 하단부에 편하게 쓰기 좋은 4분의 1인치 삼각대 고정홀이 없다는 건데 이건 원가 절감의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프로젝터 크기나 무게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안정성 때문에 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신 저가형에서는 대부분 빠진 렌즈 덮개가 있는데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빔 프로젝터를 볼 때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것 중 하나입니다. 빔에서 제일 중요한 렌즈를 보호하는 건 기본이고 렌즈 쪽에 먼지 유입이 되면 화면에 영향이 가니까 안 쓸 때는 닫아서 보관하는 게 훨씬 좋겠죠. 그리고 이거랑 같은 맥락에서 TD98 프로는 광학 엔진이 완전 밀폐형, 그러니까 방진 설계가 되어 있는 프로젝터입니다. 방진 설계가 되어 있으면 먼지가 안 들어가는 건 알겠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라고 하실 수 있는데 프로젝터에서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방진 설계가 안 되어 있는 저가형 프로젝터들은 몇 달 쓰다 보면 렌즈 안쪽에 먼지가 껴서 화면 자체가 얼룩처럼 비추기도 하는데 내부에 들어간 거니까 청소가 힘들거나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프로젝터에서 방진 설계는 단순히 내부 먼지가 쌓인다 해서 끝이 아니라 화면 화질 그리고 스펙상 10만 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렌즈이기 때문에 제품 수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꽤 중요한 포인트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프로젝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발열 관리가 중요한 편인데 왼쪽과 뒷면에서 흡기를 해서 오른쪽 그릴로 배기가 되는 걸로 보이고요.
포트이고요. 후면에는 포트들과 함께 스피커의 울림을 받아 저음을 증폭시켜줄 수 있는 베이스 다이어 프레임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 포트가 있고요. 포트 구성은 빔치고 알찬 편입니다. C타입 포트가 없긴 하지만 그것까지 바라는 건 좀 무리 같고요. HDMI가 2개나 들어가 있어서 셋톱이나 게임기, 스틱 같은 걸 2개까지 동시에 물려둘 수 있고요. USB도 있고 오디오 출력에 광단자, 유선 램 포트까지 있습니다. HDMI가 2개라는 게 의외로 중요한데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빔은 외부 기기 하나 물려서 쓰는 게 핵심이라 포트 여유가 있는 게 좋거든요. 보통 알리 빔들 보니까 안시 기준으로 1000안시 되는 정도 제품들이 많았는데 TD98 프로는 제조사 스펙 기준 3000안시입니다. 보통 중국 제품들이 뻥 스펙으로 밝기를 부풀린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걸 감안해도 다른 저가형 빔들과 비교하면 상당히 밝은 수치죠. 그럼 실제로는 어떠냐? 밤에는 진짜 영화관에서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줄 만큼 신세계였습니다. 사실 어두운 환경에서는 이보다 낮은 밝기를 가진 빔 프로젝터도 무리 없이 감상 가능한 수준인 건 당연하지만 3000안시라는 강점은 밤보다는 낮에 나오죠. 직접적인 조명만 켜지 않으면 낮에도 충분한 밝기를 보여줘서 영상 감상하는데 지장이 없었어요. 당연히 밤에 보거나 제대로 안막을 치면 훨씬 낫겠지만 이 정도만 돼도 상당히 괜찮게 감상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요. 밝기가 아닌 화질 부분에서도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네이티브 FHD 출력에 4K 디코딩 기능으로 4K 입력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명암비는 26만 대 1, 그리고 HDR10 플러스까지 지원합니다. 4K 출력까지 되면 당연히 더 고화질로 볼 수 있겠지만 그건 수백만 원대 빔 얘기고 FHD에서도 상당히 만족할 만한 수준의 화질을 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이 정도면 정말 훌륭하죠. 물론 TD98 프로는 이 가격대 빔 프로젝트와 동일하게 안드 11 지원에 와이드바인 L3 지원이라 따로 FHD 스틱을 구매해서 연결하는 게 좋긴 합니다만 사실 구글 TV OS가 탑재된 와이드바인 L1을 지원하는 모델이 따로 있습니다. 그건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요. 편의 기능 설명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토포커스, 오토키스톤 이런 건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빔을 옮기거나 대충 놔도 어느 정도는 맞춰줘요. 그래도 이런 기능들이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직접 수동으로 맞추는 게 좀 더 정교하게 원하는 화면을 맞출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빔 처음 사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놓치는 게 투사거리인데요. TD98 프로는 단초점 모델이 아니라서 화면을 크게 띄우려면 빔이랑 스크린 사이의 거리가 어느 정도 확보돼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스크린을 120인치짜리를 달았는데 실제로 16:9 비율로 투사할 수 있는 인치를 재보니까 대략 107인치 정도 되더라고요. 이럴 때 풀스크린으로 빔을 맞추면 스크린과 빔까지의 거리가 대략 3m 정도 되는데요. 물론 화면을 더 작게 만들면 만들수록 스크린과의 거리는 좁힐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룸이나 좁은 방이면 원하는 크기가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사기 전에 빔돌 자리에서 벽까지 거리를 한번 재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단점은 정면에서 쏘면 화면 흐려짐 같은 게 전혀 없고 선명한 화면을 볼 수 있는데 각도를 상당히 틀게 되면 포커스가 가운데와 가장자리가 조금 틀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단점이라고 하긴 뭐한 게 대부분 이렇더라고요. 렌즈 시프트 기능이 있어서 렌즈 자체를 좌우로 움직일 수 있다면 이런 현상이 줄어들겠지만 그건 고가의 빔에만 들어가 있는 상위 기능이고요. 진짜 안 좋은 빔들은 정면에서 쐈을 때도 포커스가 정면과 가장자리가 안 맞는데 다행히 TD98 프로는 정면에서 쏠 때 상하 좌우 정면 균일한 화질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칭찬할 만한 부분이 MEMC 기능인데요. 화면 중간마다 프레임 생성 기술로 추가 프레임을 넣어줘서 부드럽게 볼 수 있는 기능이에요. 액션 영화나 좀 빠르게 움직이는 영상의 경우 체감이 좀 더 크고요.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도 일반 영상보다는 더 기능을 쓰고 있는 체감이 옵니다. 사실 이게 원본 영상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프레임 사이에 프레임을 더 넣어주는 거니까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기능인데 어쨌든 없는 것보다는 선택할 수 있는 게 낫겠죠. 저 같은 경우 모니터도 스마트 TV 기능을 같이 쓸 수 있는 걸로 구매했는데 일부러 프레임 보관 기능이 있는 모델을 고를 정도로 선호하는 기능입니다. 게임 같은 경우도 MEMC 기능을 키면 좀 더 높은 프레임을 유지하면서 게임을 즐길 수 있겠죠. 그리고 게임에 있어서는 게임 모드도 있는데요. 이게 MEMC랑 중복으로 켜지진 않지만 반응 속도가 좀 더 중요하면 이걸 키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게임은 부드러움보다는 반응 속도가 중요하니까 입력 지연을 줄여주는 쪽으로 따로 모드를 둔 겁니다. 사실 MEMC나 HDR10 플러스 같은 기능은 보통 더 비싼 빔에나 들어가는 건데 이 가격대에 이런 것까지 챙겨준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OS는 안드로이드 11이 들어가 있어서 빔 자체에서 바로 앱 깔고 영상 볼 수 있긴 한데 넷플릭스 L1 지원도 안 되고 디즈니는 지원하지만 웨이브나 쿠팡도 설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FHD TV 스틱이랑 크롬캐스트 같은 걸 연결해서 쓰는 게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게 힘들다면 썬디알의 경우 TD98 프로 ATV라는 구글 TV가 들어간 버전이 있는데 살짝 가격이 비싸지지만 자체 OS로 구글 TV가 들어가서 일반적인 스마트 TV처럼 넷플릭스 L1 인증에 TV 스틱 없이 웨이브나 쿠팡 플레이도 감상할 수 있고요. 대신 이 버전 같은 경우에는 MEMC 기능이 빠지고 유선 램포트도 없어서 어떤 버전이 좋냐라고 명확하게 말하기는 힘듭니다. 내가 따로 연결할 장치가 있다면 굳이
MEMC와 기타 기능들을 포기하면서 고를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고요. 반대로 영상 감상만이 주 목적이고 별도의 추가 연결 없이 그대로 즐기고 싶다라고 한다면 ATV 버전이 좀 더 맞습니다. 통신의 경우 말씀드린 대로 기본 버전은 유선 램 포트가 있어서 아무래도 연결성은 좀 더 좋고요. 와이파이 6에 블루투스 5.4까지 요즘 규격은 다 들어가 있어서 무선 연결도 빠릿하고 블루투스로 키보드나 마우스 이런 것도 연결이 가능하고 스피커나 이어폰 따로 물리는 것도 됩니다. 보통 빔 프로젝트에서 의외로 많이 아쉬운 게 스피커인데요. 대부분 내장 스피커가 빈약해서 결국 사운드바를 따로 사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TD98 프로는 15W 스피커가 양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별도의 스피커를 연결하지 않고 내장된 스피커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소리를 들려줍니다. バカだって。俺には勝ち気でも平気でいられる人間の方がよっぽどマヌケに見えるね。エレン 말소리 같은 것도 뭉개지지 않고 또렷하게 잘 들리는 편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스크린 있는 곳에 80W 스피커 출력을 가지고 있는 디지털 피아노가 있어서 화면 뒤쪽에 빔이 있는 곳이 아닌 스크린이 있는 곳에서 사운드도 들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연결을 해둔 상태인데 이왕 있으니까 쓰는 거지 없었다면 굳이 별도의 스피커를 가져와서 연결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빔 프로젝터 특성상 쿨링팬이 돌기 때문에 완전히 무음은 아닙니다. 그래도 영상 감상 시 거슬릴 정도로 크다는 생각은 안 드는 수준이고요. 근데 이게 옵션에서 밝기를 낮추는 대신 소음을 줄이는 모드가 있어요. 밤에 조용한 밤에서 영화를 볼 때 어차피 밝기를 최대로 쓸 일이 없으니까 이 모드로 두면 소음 부담이 꽤 줄어듭니다. 반대로 소음은 좀 커지는 대신 밝기를 좀 더 밝게 하는 모드도 있고요. 용도에 맞게 조절하면 되는 부분이라 사용에 크게 걸리는 단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빔이 어떤 분들한테 맞냐? 첫째, 빔 프로젝트를 처음 사보는 입문자들, 괜히 비싼 거 질렀다가 후회하기 전에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화질이면 빔이라는 물건이 어떤 건지 충분히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빔이 진짜 내 생활에 안 맞는 거면 비싼 거 사도 결국 안 쓰게 되는 건 똑같을 거라고 보거든요. 둘째, 너무 저가형 빔을 썼다가 실망하신 분들, 밝기랑 해상도에서 확실히 체급 차이를 느끼실 거고 역시 저렴한 프로젝트는 다 별로네 하던 생각이 좀 바뀌실 겁니다. 셋째, TV 대신 큰 화면을 두고 싶으신 분들, TV보다 저렴하면서 TV 이상의 큰 화면으로 영상 감상을 하고 싶다면 한 번쯤 구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생각만 했던 로망을 저렴한 가격에 이룰 수 있으니까요. 반대로 거실에 불 다 켜놓고 대낮에 TV처럼 쓰실 거라면 빔 자체가 안 맞습니다. 그건 어떤 빔을 사도 마찬가지고요. 정리하면 TD98 프로는 첫 빔 프로젝트를 고민하시는 분들, 그리고 거실에 TV 대신 보기 딱 좋은 가성비 입문기입니다. 넷플릭스 L3 부분만 스틱이나 미니 PC로 해결하면 이 가격에 이 정도 화면을 누릴 수 있는 빔은 흔치 않습니다. 게다가 L1이 지원되는 ATV라는 선택지도 있으니까요. 저처럼 빔은 좀 애매하다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이 가격이면 한번 들여볼 만하다고 봅니다. 가격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데 알리익스프레스 세일 가격에 제 전용 코드를 얹고 게다가 카드 할인까지 받으면 정말 생각보다 괜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세일은 A급 세일이라 코드 소진이 굉장히 빠릅니다. 지난 세일들 보면 고가 코드일수록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구매 생각이 있으시면 세일 시작 시점에 고정 댓글 링크로 바로 들어가서 코드부터 받아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코드 먼저 받아두면 그 다음은 여유롭게 고르실 수 있어요. 자세한 할인 코드랑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이랑 더보기란에 전부 정리해두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